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중간고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워낙 학생들이 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LMS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공지도 안 읽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전한 게 좋은 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핸드폰이든 뭐 탭이든 뭐 이런 거 사용 못 합니다. 내가 노트 필기한 거 공책 아니면 뭐 탭이든 뭐 또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게 혹시 있다면 수업 시간에 그런 것을 이제 프린트를 해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전자제품은 우리 시험 볼 때 사용을 못 한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수업에 했던 거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내고 답은 뭐 분명한 걸로 헷갈리지 않고 또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그런 식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해오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수업 했던 거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배점은 25점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중간고사 본 다음에 성적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아마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나눠 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카톡이든 문자든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궁금할 건 없을 거예요. LMS에 또 이렇게 올릴 테니까. 그리고 어쨌든 중간고사는 대면입니다. 대면이니까 꼭 이제 학교 오셔서 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오늘 수업도 이 비대면 동영상 강의도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야 또 당연히 그 동영상 강의 우리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거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서가 또 기독교 정신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가정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각각의 가정이 독특한 이제 문화, 또 독특한 사고 방식, 또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흔히 이제 그 전기를 바이오그래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사실 바이오그래피가 전기라는 뜻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용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바이오 그러면 비오는 생명이거든요. 비오스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오스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뭐 그라피는 이제 그라포 이것도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그라포는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생명체에 대한 사람이죠. 여기서 비오스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인 건데 그렇죠. 전기는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이오그래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알 필요가 있고 물론 뭐 역사를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뭐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인류가 만든 역사가 있고
역사를 그 역사를 이제 바이오그래피라 한다면, 우리가, 그 역사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바이오그래피를 알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바이오그래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그리스 사상과,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서가 했던 그 혁혁한 공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학 발전에 기여를 했다. 그리고 과학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충수염, 맹장염이라고 하죠. 충수염만 걸려도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만 해도 그 자손을 10명을 낳으셨는데 아들 8, 딸 2을 낳으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지금 한 110세 정도 되실 텐데, 근데 그 중에서 다섯이 일찍 죽었습니다. 저의 뭐 큰아버지가 되셨을 수도 있고 작은아버지가 되셨을 수도 있는 분들이 어렸을 때 사망을 한 겁니다. 왜 사망을 했을까요? 감기 걸려서 죽었대요. 저희 할머니 말씀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감기 걸렸는데 왜 죽어?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이래서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애를 셋을 키우면서 이제 애가 다 다르거든요. 다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 않은데 우리 막내가 감기만 걸리면 천식이 와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죽는 거래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하고 또 약이 좋으니까 그러다가도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항생제 먹고 그러면 그 치유가 되는데, 전에는 그냥 하다가 이제 말 그대로 폐에 염증이 오는 겁니다. 폐렴, 폐에 염증이 와서 그냥 죽는 거거든요. 얼마나 참 서글픈 시대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좋은 시대에 살아서 잘 모를 뿐이지, 그 농업 기술의 발전도 사실 우리 인류가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식량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뭐 식량 안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건 널렸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거지 음식이 없어서 못 먹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또 중년이 되면 뭐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지혈증도 생기고 뭐 또 당뇨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음식이 남아 도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게 농업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비료, 그 다음에 뭐 농약 같은 경우는 뭐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굶지 않고 살게 된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뭐 커피점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는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그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과학의 발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소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자, 이 과학의 혁명, 과학혁명이죠. 과학혁명은 정말 그 인류 역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학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인데, 여기서 이 성서, 기독교 정신의 역할이 그 굉장히 중요했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팬티즘 얘기를 했잖아요. 팬티즘은 뭐냐면 사물을 신적인 존재로 보는 건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3,500년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몇 명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랬다면은 얘기가 좀 다르지만, 어떤 민족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사물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질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조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조작이 돼야 과학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종교적이고 사상적인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이걸 가리켜서 지난 시간에 제가 비신화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근데 성경이 비신화화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보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돌은 돌인 거고, 나무는 나무인 거고, 그런 거지. 나무가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냐. 나무가 신이 아니다. 나무를 섬긴다는 건 어리석은 거다. 더 나아가서 태양, 달, 이런 것을 섬긴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다.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편의, 이것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는 그 이상의 그 의미도 아니다. 이런 이제 사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게 무슨 대수인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우주선을 띄워서 달나라도 가고 뭐 그런 시대니까. 근데 3,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태양은 신이야. 태양은 신인 거예요. 근데 태양을 안 섬겨? 그 말이 돼?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기반,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정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공산주의 예를 들게 되면
공산주의가 이제 그 마르크스 이후로 쫙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르크스가 그냥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이론적인 토대를 쫙 만들어 놓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제 책자, 소책자입니다. 팜플렛을 이제 쭉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카피탈이라는 아주 그 자본이라는 책이죠. 여러 권짜리 대작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작의 근거에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제 소책자를 이제 발간하게 되는데, 근데 그 소책자를 왜 발간을 했냐면 자기의 사상이 너무나 이게 광범위하고 어려우니까 보통 사람이 읽기에는 어렵거든요. 보통 사람이 읽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학 중에서도 뭐 그 토지 이런 책을 읽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대작인지는 알겠지만 그거를 뭐 태백산맥 대작인지는 알겠지만 그거를 읽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 공산당 선언이라는 소책자를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데 그냥 글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글로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딱 보면 설득력이 있거든요.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르크스가 부르주아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그 혁명을 선언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설득이 된 겁니다. 설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보면 개조가 된 거죠. 마르크스에 의해서 개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간 거죠. 나가니까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부르주아, 그러니까 이제 가진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고, 이런 이제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신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바른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사회에 봉사하죠. 근데, 끔찍한 정신은, 끔찍한 사상은 사람을 죽여요. 물론, 뭐,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그 이후 더 나은 세상이 왔나요? 물론 이제 뭐 공산주의자들이 뭐 또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서 니네들이 만든 세상은 그럼 좋으냐?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자유가 있고,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정치인들을 뭐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의 토대를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반에 근거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는 그 서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는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발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이제 가장 유명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아드 폰테스입니다. 아드 폰테스. 뭐
아드 폰테스는 무슨 뜻이냐면 아드는 이 아드 폰테스는 라틴어인데 아드는 투 전치사 투에 해당이 되고요. 폰테스는 폰스는 원래 그 샘, 뭐 샘, 우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폰테스 그러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샘들, 우물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샘, 우물로, 우물들로, 샘들로 이런 뜻인데 직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폰테스는 샘들이 아니라 우물들이 아니라 이제 근원들. 그럼 그 근원은 무엇이냐? 근원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리스 정신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일단 그리스 정신이 새로 그리스 사유죠. 사유 방식이 꽃피우게 되고 새롭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르네상스 시대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4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 많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 사상만 가지고 일했던 것이 아니라 또 성서도 이제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신하고 비교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인류 역사에 이제 공헌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학문을 할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제 경험에 근거한 학문 방법들이 학문이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찰, 실험, 증명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활기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관찰이야 그렇다고 쳐도 실험, 증명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동아시아 문명에서는 좀 생소한 것이었거든요. 동아시아 문명에서는 뭐 실험하고 증명한다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당시 그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양은 그렇게 발전하고 동아시아권은 점차 이제 그 유교 사상이 이렇게 대세가 되면서 사실은 서양처럼 이게 실험하고 증명하고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좀 이념적으로 그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를 보이면서 서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하게 됩니다. 서양은 이제 과학이 점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뭐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인체 해부한 것들이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이 그림들이 남아 있거든요. 사람을 그냥 물론 이제 뭐 다비드상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굉장히 아름답긴 합니다만은 다비드상뿐만 아니라 인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해부를 했다는 거예요. 해부를 해 사람 몸을 해부를 하고 동물들을 해부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교 사상에서는 그 불가능한 거죠. 신체를 훼손한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네. 아니 머리도 못 깎는 마당에 내 머리도 못 깎아요. 부모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몸을 해부를 합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 사상과 이게 기독교 사상이 만나서 그냥 몸은 몸일 뿐이야. 몸은 몸일 뿐이고 그냥 물질은 물질일 뿐이야. 여기에 이제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요 르네상스 이후에 급격하게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이제 전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정신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과학의 세계죠. 과학이 다스리는 세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